예, 안녕하십니까. 진해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서 김명란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국사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삼포연안은 원래 진원지가 여기 우리 진해 지역이었습니다. 웅포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에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삼포회란과 그리고 또 우리 진해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또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이 있습니다. 하포해전과 앙골포해전과 웅포해전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삼포해란과 그리고 하포회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종 5년 즉 1510년 2월에 대마도에 그 사신을 보내어서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외인들을 이 60포 위에는 전부 다 데려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어쨌든 입국 정령을 한 그 서류도 오래된 것은 해소하도록 선율을 하였더니 이 외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접대가 아주 불만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마도주가 일족인 소모리히로라고 하는 사람을 몰래 불러가지고 군사 300여 명을 거느리고 조선을 치게 했습니다. 이들은 두 무리로 갈라져서 4월 4일에 한 무리는 부산으로 또 한 무리는 제포로 가서 야함을 타서 기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이들은 밀사를 보내어 준비를 시켜둔 제포거류 외인들과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의 외인들이 함께 합쳐서 폭도가 되어져 가지고 제포진을 공격해서 김세균 첨사를 사로잡고 또 성을 함락하고 이어서 웅천읍성을 진격해서 성 밖의 민가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또 한륜이라는 현감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이 현감은 도망치고 읍성도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부산포에는 이우중이라고 하는 또 이분이 이 부산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우중 이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은 이 사람은 벌써 몸을 피해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중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와 닮은 동생이 대신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일부의 외인들은 재물과 식량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날랐습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곧 경상자도 방어사로 황형이라고 하는 분과 우도 방어사 유담념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강군의 반격에 부산의 외폭도들은 웅천으로 와가지고 합류를 하였고 이들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우리 진압군의 반격을 받고 295명의 희생자를 내고 달아나게 됩니다. 이 난동을 이르러 그 유명한 삼포회란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난동을 진압을 한 뒤에 중종 5년 5월 24일에 도원수 유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경상우도 거제 땅의 영등포, 옥포, 지세포, 조라포와 고성 땅의 당포와 운천 땅의 앙골포 등은 모두 외구 방어의 가장 중요한 곳인데 성도를 모두 잔돌로 쌓아서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서 허물어지고 높이도 대여섯밖에 안 됩니다. 적이 만일 크게 쳐들어오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빨리 고쳐 쌓아서 외적의 또 다른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냉이계 지금의 제포입니다. 제포의 매립공사를 이제 하면서 1996년 2월에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의 이 삼포외랑과 관계 있는 아주 그 소중한 일종의 문화재가 하나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뚝 솟아난 하나의 나무 말뚝, 약 한 300여 개의 나무 말뚝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개양지이자 수군진이었던 곳이라 지대한 관심을 자아냈고, 그 당시에 그 동아대학교 신봉근 박물관장을 단장으로 이제 그 발굴을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다 밑에서는 둔청 사기가 파괴된가,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상당수를 건져냈는데요. 약 500년 전에 두덩의 점골, 당시는 부곡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웅천 도여지죠.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어졌습니다. 어쨌든 나무말뚝은 유순정이 건의한 바와 같은 형태의 것으로 그런 건의가 있은 뒤에 외적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갖추어 놓았었고, 구조는 나무 울타리인 목책이 아니고 연목이라는 그 용어를 써서 건의문대로 나무 말뚝을 여럿이 세워서 이것들을 이때에 묶어 가지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은편에 연목에 연결된 나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연목에 쇠갈고리를 메어서 8개 해서 외선의 침입을 막게 한 시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드러난 소나무 말뚝은 지름이 5 내지 25cm, 길이가 63 내지 263cm에 이르는 종류인데, 처음엔 한 300여 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발굴을 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300개보다 더 많은 500여 개이란 그 목책이 세워져, 이 연목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나무, 일종의 바닷속에다가 나무 기둥을 이렇게 이제 500여 개를 심어서 그걸 통해서 그렇게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 우리 3대 해전의 하나인 하포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포해전은 선조 25년, 즉 1592년 5월 8일 하오에 있었었는데요. 이 학계는 사실은 옛날에는 하포라 그렇게 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포는 진해시 행암동 학계를 하포로 잘못 표기한 글자입니다. 어쨌든 학계를 한자로 나타내면 학포가 되고, 이를 자연스럽게 소리내면 아래 폐쇄음의 영향으로 학포가 아닌 하포가 되므로 하포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산의 옛 이름과 이에 혼란을 막으려고 충무경은 임진장 초에 웅천땅 하포라고 명기하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마산의 하포가 이 하포대전의 그 원래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해의 이 학계가 원래 하포이며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해전을 하포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 25년 5월 7일 날 옥포해전의 첫 승리의 기운을 얻은 우리 군사들은 위험한 곳임을 모르는 채 거제도 영등포에서 밤을 지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어느덧 시간은 저녁 4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척구선의 급보가 이순신에게 들어왔습니다. 멀지 않은 해상에 외선 큰 배 5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보고를 이순신 장군께서 받게 되자 곧 함대를 지휘를 해서 추격하게 됩니다.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그의 뒤를 따랐는데, 그러나 외선은 힘을 다해서 싸우면서 도망을 해서 진해시 행암동 합계, 즉 합포겠지, 하포 앞바다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배를 버리고 무트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에 이순신 함대는 사도첨사 척후장 김완이 외대선 한 척을 방담천사 중의장 이순신이 동명이인이죠. 외대선 1척을 광양 현감 중부장 의영담이 외대선 1척을, 첨사 이응화가 외소선 한 척을, 군간의 변존서 송희립, 김효성, 이슬 등이 힘을 합쳐서 활을 쏘아
외대선 한 척을 모두 남김없이 쳐부수고 불태웠습니다. 이때 외적은 붉은 빛 또는 검은 빛의 철갑과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든 투구, 금관, 거무와 금삽, 우의와 우소, 나각 등을 쓰고 있었고 모두 기형 이상이었으며 매우 사치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귀신 같기도 하고 또 짐승 같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공성용 제재와 대철 청자색 같은 것도 괴상한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 이순신 장군께서는 외병을 함께 잡지 못한 아쉬움을 간직하면서 학계 앞바다에서 하루를 쉬려고 했으나 위험한 곳이라는 판단 아래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밤을 지내는 것 같이 함대의 위세를 보이면서 진형을 갖춘 뒤에 밤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남포, 지금의 경남 마산시 구산면 앞바다로 이동을 해서 군사를 위로하고 또한 기쁨 속에 밤을 지냈습니다. 이때 야간 이동은 적전에서 함대 행동을 은폐하려는 이순신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포해랑과 우리 진해의 3대 해전인 하포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우리 진해의 3대 해전인 앙골포 해전과 그리고 웅포 해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